2024년 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였다. 정미경은 병원 복도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젖을 정도로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선생님, 정말 확실한 건가요? 의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 담낭 수술을 위해서는 수혈이 필요한데 따님의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부인은 AB형, 따님은 O형이시네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먼저 떠난 남편의 혈액형은 A형이었다. 그러니 딸에게서 O형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었다. 23살 딸 수진이와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걸음마, 첫말,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혹시 검사 실수는 아닐까요? 재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틀 뒤 나온 결과는 같았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병원에 같이 가자. 엄마가 설명해 줄 일이 있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모녀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갑자기 천리만큼 멀어진 것 같았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야. 미경은 친자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99.99%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냉정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지금은 나도 몰라. 이제부터 찾아봐야 해. 우선 내가 태어난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 보자. 둘은 23년 전 수진이 태어난 해민병원을 찾았다. 오래된 의료 기록을 뒤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도 있고 오래된 자료는 전산화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 1999년 11월 15일 새벽 2시 47분과 3시 12분에 각각 여아가 출생했네요. 간호부장의 말에 미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5분 차이로 태어난 두 아이. 그 혼란스러웠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혹시 그때 근무했던 간호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으시네요. 김 간호사님이 아직 우리 병원에 계세요. 내일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혜숙 간호사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기억력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응급 환자가 겹쳐서 병원이 아수라장이었거든요.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진통을 시작하셔서 한 분은 일반실, 한 분은 특실이었는데 특실 산모님이 갑자기 위험해지셔서 응급수술실로 옮겨야 했어요. 그 와중에 일반실 산모님도 아기를 낳으셨고 미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기들을 구분하는 팔찌가 바뀌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신입 간호사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아기를 낳은 부모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안 되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위에 허락부터 받고 알려드릴게요. 김 간호사는 잠시 다녀오더니 연락처와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었다. 박성훈, 최은영 부부셨어요. 그때 강남에 사셨는데 아직 그곳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미경과 수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수진아, 너에게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의 진짜 부모님도 진실을 아셔야지. 벨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니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수진의 친엄마인 최은영이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박성훈 씨 댁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은영의 얼굴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잠깐만요. 남편을 불러올게요. 거실로 안내받은 미경과 수진 앞에 나타난 것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박성훈 그는 대기업 상무라고 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고요? 성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네요. 미경이 검사 서류들을 보여주자 부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럼 우리 지은이는 우리 딸이 아니란 거네요.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파리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돌아온 23살 박지은이었다. 손님이 와 계셨네요. 지은이 수진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미경과 지은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특히 눈가의 주름과 미소 짓는 모습이 거의 흡사했다.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의 첫 반응은 완강한 거부였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박성훈과 최은영의 딸이고요. 23년 동안 이 집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에요. 미경은 지은의 반응을 이해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내가 내 딸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지은아, 우리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이요? 이제 와서요? 제게는 이미 진실이 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 집이 제 집이에요. 반면 수진의 반응은 달랐다.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난 내 엄마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거든.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비좁은 아파트에서의 생활, 학비 걱정, 취업 스트레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은 친부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있으니 23년간의 추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열이 나서 밤새 간병했던 날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엄마 친부모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미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제안? 정식으로 입양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대학원도 보내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친아버지 회사 일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대답은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만으로도 미경은 알 수 있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해. 미경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친딸 지은과의 만남은 더욱 어려웠다. 지은이는 여전히 미경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이 계세요. 굳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나는 내게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가끔 안부라도 물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양쪽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저 지은이에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만남에서 지은은 조금 달랐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앞서는 것 같았다.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요. 혹시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세요? 그래, 나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 어쩐지 부모님은 두 분 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으신데
저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상했어요. 유전자가 신기하긴 하네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지은아, 너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풍족했어요. 부족한 건 없었죠. 하지만 가끔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제가 원하는 건 다 사주셨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미경의 마음이 아팠다. 그랬구나. 지은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었다. 한편 수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박성훈 부부는 그녀를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경에 대한 죄책감, 새로운 부모에 대한 어색함, 그리고 지은에 대한 질투. 수진아, 어떠니? 적응은 잘 되고 있고? 친엄마 최은영이 다정하게 물었다. 네. 감사해요. 정말 잘해주셔서. 하지만 수진의 대답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은영도 그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 지은이와는 어떠니? 만나봤다며? 네. 한 번 봤어요. 어땠어?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지은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다. 같은 또래이지만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 지은의 세련된 모습과 유창한 영어,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수진에게는 부담스러웠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지은이는 착한 아이야. 너희가 친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자매잖아. 자매라는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혈연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운명적으로 연결된 관계.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 같기도 했다. 미경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수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지은과는 가끔 만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3년 키운 딸은 친부모를 찾아가서 살고 있고 친딸은 다른 가족에게서 자라서 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너무 복잡하고 기이한 상황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미경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힘든 홀어머니 생활이었지만 수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울던 밤들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집에 있는데 왜 그러니?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30분 후 지은이 미경의 집 앞에 나타났다. 평소의 깔끔한 모습과 달리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랑 크게 싸웠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때문에요. 아버지가 회사 일을 수진이한테 맡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했었는데 미경은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혈연이 더 중요하다고. 수진이가 진짜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23년 동안 저를 딸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딸이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경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수진을 잃었지만 지은도 부모를 잃고 있었다. 지은아, 그분들도 어려우실 거야.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너무해요. 저는 죄가 없잖아요. 미경은 지은을 품에 안았다. 23년 늦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친딸을 품에 안는 순간이었다. 수진도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친아버지는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부담스러웠다. 수진아, 내일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보지 않겠니?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괜찮아, 배우면 돼. 너는 내 딸이니까.
친아버지의 말에는 애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의무감도 느껴졌다. 수지는 자신이 지은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는 어떠세요?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서 수지는 외로움을 느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뭘?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미경은 아무 말하지 않고 수진의 말을 들었다.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은 혈연과 상관없이 진짜였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물질적인 것만 봤어요. 수진아, 엄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번의 대화가 오갔다. 박성훈과 최은영 부부도 처음에는 수진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부족한 게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수진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말했다. 하지만 저에게는 23년 동안의 추억과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최은영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지은이를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이는 포기하지 마세요. 혈연은 아니지만 23년 동안의 사랑은 진짜잖아요. 박성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가끔 만나면 안 될까요? 완전히 남처럼 지내지 말고 가족은 아니어도 소중한 사람들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수지는 미경과 함께 살기로 했고 지은은 박성훈 부부와 계속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미경과 지은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커피를 마셨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쉽지 않은 삶이었어. 하지만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했지. 저도 수진이한테 고마워요.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우리는 자매예요. 같은 엄마에게서 나왔으니까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다. 수진과 지은도 서서히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진 동질감이 있었다. 수진아, 처음에 나 미웠지? 어느 날 지은이 물었다. 미워했다기보다는 부러웠어.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다. 부러웠다고? 너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잖아. 나는 항상 돈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나도 네가 부러웠어. 내가? 응. 너는 진짜 사랑을 받으며 자랐잖아. 나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좀 외로웠거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결핍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가 서로 채워줄 수 있을까? 지은이 말했다. 그래. 진짜 자매처럼. 박성훈과 최은영 부부도 변하고 있었다. 수진을 잃은 것은 아쉬웠지만 지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여보, 우리가 지은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최은영이 남편에게 말했다. 맞아. 혈연에만 매달려서 23년 동안 키운 지은이에게 상처를 줬어. 지은이한테 사과해야겠어. 그날 밤 부부는 지은을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에게는 진짜 딸이야. 혈연과 상관없이.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죄송해요. 수진이도 저도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래, 너도 수진이도 모두 가족이지. 미경은 모든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모성애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수진이 다시 돌아왔지만 미경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이제는 딸이 둘이 생겼잖아. 맞아요. 지은이도 엄마의 딸이죠. 그래. 늦었지만 찾았으니까. 미경은 이제 지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2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것도 운명이었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5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미경의 작은 아파트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이었다. 제가 요리 배워온 거 있어요. 지은이 파스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나는 김치찌개 끓일게. 수진도 부엌으로 향했다. 두 딸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행복했다. 이런 일상이 가능할 줄 몰랐다. 수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박성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뭐려.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지은이도 받아들여 주셔서. 저야말로 지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최은영도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모두 잘못 생각했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자매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지은에게 서민적인 삶의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지은은 수진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갈래? 좋아. 근데 백화점 말고 내가 자주 가는 쇼핑거리 가자. 예쁜 옷 진짜 많아. 지은은 수진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좋았다. 어릴 때부터 고급 문화만 접했던 그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수진이, 넌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항상 긍정적이셨거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지은은 수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새로운 가족의 전통을 만들어갔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때로는 미경의 집에서, 때로는 박성훈의 집에서. 특별한 날에는 함께 여행도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내년에는 제주도 가면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좋아.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진이 동조했다. 미경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감사했다.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가족을 얻었다. 박성우는 회사 일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수진과 지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두 딸 모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수진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기로 했고 지은은 해외 사업부를 맡기로 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야. 너희 둘 다 내 딸들이니까. 박성훈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혈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배웠다. 미경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수진 뒷바라지에만 집중했던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다. 엄마,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글쎄, 예전에 꽃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그럼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은도 동조했다. 작은 꽃집이라도 하나 차려보세요. 제가 자금 지원해드릴게요. 지은아,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몇 달 후 미경은 정말로 작은 꽃집을 열었다. 두 딸 꽃집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수지는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지은은 파리에서 배운 감각을 살려 회사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미경의 꽃집도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되고 있었다. 박성훈과 최인영 부부도 가끔 들러서 꽃을 사가곤 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 박성훈이 감회 깊게 말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미경이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 이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수지는 여전히 미경과 함께 살고 있었고 지은은 박성훈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자주 카페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박성훈은 이제 일을 줄이면서 서서히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영은 예전과 다르게 얼굴에 화색이 돌고 활력이 넘쳤다. 미경은 꽃집을 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 미경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케를 만들고 있다. 지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미경은 지은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미경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앞으로도 두 딸과 함께 더욱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것이다.